안녕하세요. 이제부터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한 프로그래밍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 수업의 목표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루는 수업과는 조금 상이합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만이 아닌 마이크로비트를 통해 컴퓨터를 구성하는 것과 동작하는 원리를 아는 것이 목표이지요. 입력, 저장, 처리, 출력 위 과정을 기억하면서 본격적인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해 볼 실습은 LED, 그러니까 마이크로비트의 앞면에 있었던 25개의 LED를 활용한 프로젝트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굉장히 간단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LED를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름은 LED 프로젝트 이 정도로 정해주겠습니다. 화면이 로딩이 되면은 왼쪽에 마이크로비트 시뮬레이터가 보이고 이 블록들의 리스트가 보이고 오른쪽에 프로그래밍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하면 실행을 한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면, 이 마이크로비트가 시작이 된다면 한 번 실행하게 됩니다. 실행하는 순서는 위에서 아래입니다. 시작하면 실행,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닫힌 부분입니다. 무한반복 실행이라는 블록은 마찬가지이지만 시작하면 실행이 먼저 한번 실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실행되는 블록입니다. 무한반복, 즉 이 부분이 한번 실행되고 나면은 이 부분은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한번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 블록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수출력, LED 출력, 그리고 일시중지, 화살표 출력 등의 블록이 보입니다. 이 모양, 여기 꺾인 모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블록이죠. 수를 출력해주세요 라는 블록을 드래그 앤 드롭 해줍니다. 아직 내려놓지 않았는데 내려놓으려는 순간 이만큼 블록이 차지하는 만큼 크기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력을 누르고 얘는 1로 숫자를 바꿔줍니다. 수출력을 한 번 더 해주고 싶어요. 저는 1, 2, 3, 3개를 수출력을 해주고 싶으니 이 수출력하는 블록을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눌러주면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컨트롤은 누른 상태로 C를 누르고 다시 한번 떼고 컨트롤은 누른 상태로 V를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만일 이게 좀 어렵다 하면은 이 블록을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해주면 바로 생기기도 하고 이 기본을 눌러서 다시 가져와도 좋습니다. 이렇게 쓸모없는 블록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집어서 왼쪽으로 넣으면 휴지통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소리도 휴지통 소리죠. 이렇게 수출력 블록 하나, 2개, 3개가 있으니 아까 하고 싶었던 2출력, 3출력 이렇게 숫자를 바꿔줍니다. 이 정도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려면 시뮬레이터에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시뮬레이터 재시작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1, 2, 3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1, 2, 3이 뜨고 난 다음에는 무한반복 실행할 블록을 설정해 줍니다. 기본을 누르고 여기서는 하트 모양을 출력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에 들어가서 밑으로 스크롤을 내려서 일시중지 이것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 그러면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면 이쪽 안에 있는 블록이 위에서 아래로 한번 실행되고 그 다음에 무한반복 실행 부분이 위에서 아래로 계속 실행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즉 수출력 1, 2, 3 하고 나서 하트를 출력하고 멈추고 출력하고 멈추고 그냥 계속 하트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모양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이콘 출력을 밑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하트가 아닌 조그만한 하트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시뮬레이터를 다시 재시작해봅니다. 1, 2, 3, 하트, 작은 거, 하트, 작은 거. 네, 이 큰 하트, 작은 하트가 반복적으로 실행됩니다. 이때 일시중지. 이 부분이 100ms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 500ms가 보입니다. 그리고 1s가 보이죠. 이 ms라는 단위는 1000ms가 되면은 1s, 1초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너무 짧으니까 0.1초죠. 이거는 1초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시작. 네, 멈췄다가 이 작은 하트가 됐다가 바로 다시 시작돼서 크게 됐다가 1초나 멈추게 되죠. 그러면 우리 비율을 좀 맞추기 위해 작은 하트 아래에도 1초를 멈춰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시작. 네, 1초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된 상태로 1초를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작은 하트 출력되고 동일한 일을 반복합니다. 이처럼 LED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우리 실제로 마이크로비트를 연결을 해서 이 파일을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받고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다음과 같이 마이크로비트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해 줍니다. 창이 열리면 보내기를 선택해 주고 여기 있죠.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작은 컴퓨터인 마이크로비트를 선택해 줍니다. 이때 절대 혼란스러워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파일을 마이크로비트에 전달한다고 해서 입력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입력과 출력은 마이크로비트가 동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빠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명령했던 것과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프로그래밍을 통해 블록을 활용하여 원하는 동작을 명령했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블록, 텍스트 언어에서는 텍스트로 되어 있겠죠? 이것을 명령어라고 합니다. 위 프로그램에는 데이터를 따로 입력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LED를 통해서 빛을 출력해주고 있는 형태죠. 다른 센서를 활용하여 컴퓨터의 동작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진행해 볼 프로젝트는 가속도 센서를 활용한 프로젝트입니다. 마이크로비트의 뒷면에 지자기 센서와 비슷한 위치에 있던 작은 칩이 있었죠. 엑셀러로미터라고 써 있었던 그 센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acc-project라고 해주고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 센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가속도 센서라는 것은 이 칩이 움직임,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가 감지되면은 이 속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하드웨어에게 알려줄 수 있는 센서입니다. 따라서 블록 중에 그러한 가속도 센서를 활용하고 있는 기능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에는 출력하는 것들이 많고 실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닌 것 같군요. 입력에는
A 누르면 실행, 흔들림을 감지하면 실행, 흔들림을 감지하면 실행. 즉, 이 마이크로비트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실행한다. 움직임을 감지한다. 속도의 변화를 감지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블록을 가져와 볼게요. 여기서는 무한반복 실행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이렇게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시작하면 실행. 우리 처음에 표시를 좀 해주겠습니다. 이 마이크로비트가 실행되고 있다. 그래서 앞서 했던 것처럼 숫자를 카운트를 해줄게요. 이렇게 3, 2, 1입니다. 시작하면 일단은 숫자를 카운터 해주고 그 다음에 시작됨을 알리는 아이콘을 출력해주세요. 저는 체크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재시작을 눌러볼게요. 3, 2, 1 체크 됐네요. 방금 혹시 확인하셨나요? 우리 흔들림 감지하면 실행이라는 블록을 가져왔더니 쉐이크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흔들림 감지하면 실행, 즉 이 가속도 센서를 활용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비트가 움직이면은 우리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혹시 만보기 아시나요? 만보기. 우리가 몇 보 걸었는지 체크해주는 그러한 기계입니다. 사람의 몸에 만보기를 붙여놓고 사람이 움직이면 그 움직임, 흔들림을 감지해서 숫자를 카운트해주죠. 한번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해서 만보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출력해주기 위한 숫자, 이 숫자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먼저 가르쳐 드리자면 변수라는 것을 사용할 거예요. 변수 만들기. 여기서 count라는 명으로 변수 이름을 지어주고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3개의 블록이 생겼죠. 변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마이크로비트의 저장 공간에 플래시 메모리가 있었죠. 그런 저장 공간에 메모리라는 공간에 우리 조금만 뭐 하나 저장하게 공간 좀 빌려줘. 우리 변수라는 거 저장할 테니까 이 메모리 좀 사용하게 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변수라는 거를 만들게 되면은 이걸 한번 가져와 볼게요. 시작하면 실행 3, 2, 1 다시 이 밑으로 카운트에 이 카운트라는 변수에 0이라는 걸 저장할 수 있게 해줘. 이렇게 만드는 순간 메모리에 카운트라는 녀석의 자리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자리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거죠. 그 공간은 계속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카운트라는 공간을 계속 변화시킬 거예요. 어떨 때? 마이크로비트가 흔들릴 때. 자, 흔들림을 감지하면은 변수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밑에 이걸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메모리 공간, 즉 카운트 메모리 공간에 있는 그 값이 있지. 그 값을 1만큼 증가시켜줘. 우리 처음에 0이라고 저장되어 있었는데 맞아. 카운트라는 변수, 즉 메모리에 이 저장된 숫자는 0이었어. 그런데 흔들림을 감지하면은 이 변수의 값을 1만큼 증가시켜줘. 메모리 안에 있는 값을 1만큼 증가시켜줘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값은 변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마이크로비트를 실행해 봤을 때 그 값이 변화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흔들림은 시뮬레이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흔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흔들림 감지하면은 여기 화면에 숫자가 띄어지게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본에 들어가서 수를 출력해줍니다. 와, 그럼 이거 숫자 있네. 우리 한번 출력해볼까? 재시작 3, 2, 1 그리고
시작할 준비가 되었네요. 당연히 이 체크가 뜨기 전에 변수가 생성됐겠죠. 그러면 우리 쉐이크 흔들었는데 왜 0만 뜨죠? 카운트의 값이 1이 증가되던 말던 우리 숫자는 0을 출력하라고 되어 있죠. 프로그래밍이 잘못된 겁니다. 변수에서 카운트를 끌어와서 이 안에 넣어줍니다.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흔들림이 감지되면은 메모리에 있는 값을 1만큼 증가하고 그 수를 카운트에 있는 그 값, 증가한 값, 이 메모리 안에 있는 값, 변수 카운트 안에 있는 값을 출력해 줘 라고 하는 겁니다. 재시작 눌러보겠습니다. 변화가 없죠? 쉐이크 0이었다가 1만큼 증가돼서 카운트 수 출력. 다시 한번 쉐이크. 이번에는 시작하면 실행이 갈 필요가 없죠. 바로 흔들림 감지하면 실행하는 이 블록만 진행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카운트 값을 1만큼 증가해줘. 원래 1이었으니까 1만큼 증가해서 2가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수출력 카운트하면 2 나오죠. 방금 이렇게 하니까 흔들렸네요. 쉐이크. 다시 한번 쉐이크. 됐나요? 실제로 마이크로비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누르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 센서를 활용한 프로젝트 실행 화면입니다. 조금 방정맞게 움직이네요. 한번 움직일 때마다 LED에서 보여지는 숫자가 1씩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이때 우리가 마이크로비트를 흔든다. 이것을 마이크로비트 뒷면의 가속도 센서가 감지합니다. 즉, 흔들림이라는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마이크로비트의 중앙 처리 장치로 보내줍니다. 저장과 처리, 이 과정을 반복하며 데이터 연산을 진행해주고 처리된 데이터를 출력 장치인 LED로 보내줍니다. 흔들림을 감지하면 LED 25개를 통해서 숫자를 보여주래. 그리고 숫자 값은 count라는 메모리에 저장된 값이야. 프로그래밍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LED 출력 장치는 어느 부분은 반짝거리고 어느 부분은 가만히 있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실습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비트의 LED, 앞면에 있던 LED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었던 A 버튼 그리고 B 버튼을 활용한 프로그래밍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버튼하고 프로젝트 이렇게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이때 프로젝트는 굳이 붙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무한 반복 실행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삭제해 줍니다. 시작하면 실행. 이번에는 한번 아이콘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표시, 행복함이네요. 이거를 선택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한 1초 정도 유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유지를 한 상태로 어떤 명령을 할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A 버튼을 누르면 숫자를 증가하게 하고 B 버튼을 누르면 그 숫자를 출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럼 일단 A 버튼과 B 버튼 그것들이 눌렸을 때 무언가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블록을 찾아야겠지요. 기본, 입력, 음악, 입력에 A 버튼을 누르면 실행이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A 버튼을 누르면 실행. 어떤 것을 실행을 해줄까요? 네,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 변수의 어떤 값을 저장하고 증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일단은 머리가 조금 헷갈리니 변수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변수 넘버 하나 만들어 줄게요. 확인. 이 변수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변수라는 것은 우리 마이크로비트 안에 프로그램을 넣었을 때 그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 어느 한 공간의 메모리를 조금 빌려서 어떤 값을 저장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게 변수입니다. 메모리 공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일 처음 값 이 0이라는 것을 저장해 주기 위해서는 이 넘버에 0을 저장한다 라는 부분을 시작하면 실행에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콘이 출력되고 1초 정도 쉬고 변수에 0을 저장했다. 만약에 0을 저장하고 나면은 표정이 조금 바뀌면 좋겠죠. 기본에 들어가서 아이콘 출력, 슬픔. 재시작 한번 눌러볼까요? 네, 시작하자마자 웃었다가 슬퍼졌습니다. 가운데 있는 블록들이 모두 실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은 항상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진행되면서 실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A를 누르면 실행, A 버튼을 누르면요. 여기 있는 A 버튼을 누르면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좀 다시 해봐야 되겠죠. 이 부분에서 넘버라는 변수의 값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방금 변수에 들어가서 넘버라는 값 1 증가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0이었으니까 이번에는 3 정도를 증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버튼을 한 번씩 누를 때마다 넘버의 값이 3씩 증가한다. 마치 9구단 같죠? 3, 6, 9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B 버튼을 눌렀을 때는 LED 화면에 이 넘버라는 변수가 값이 메모리에 저장된 값이 보일 수 있도록 해보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력에 들어가서 B 버튼을 누르면을 찾아보고 싶은데 없죠. 여기서 B 버튼을 선택 가능합니다. 이것을 똑같이 가져와서 이 세모를 눌러주면은 B 버튼 혹은 동시에 누르기 이런 것들이 확인되죠. B를 누르면 실행 이렇게 블록을 만들어 줍니다. B를 누르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수를 출력해 줄 것입니다. LED를 출력해 준다라는 말과 똑같은데요. 네, 어떤 것을 출력해 줄 것이냐? 이 변수에 있는 요 메모리에 있는 값 자체 이것을 가져와서 넣어 줄게요. 이 값 자체를 출력해 줄 거야. A를 누르면은 3, 6, 9 이렇게 값이 증가가 되고 B를 누르면은 그 값이 출력이 되네. 단 메모리 넘버 안에 있는 값을 계속 건드리고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변수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넘버 2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죠. 따라서 오해하지 않도록 잘 구분해 주어야 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터 시작. 네, 시작하면은 요 안에 있는 게 한번 실행이 된다고 했죠. 실행이 되었고 한번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먼저 A 버튼. B 버튼을 먼저 눌러서 확인을 해볼까요? B 버튼 0. 지금 넘버라는 넘버라는 변수 안에는 그 값이 0이고 그 0을 출력해 주었구나 를 확인할 수 있죠. A를 누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만 메모리 안에 있는 값은 3 증가합니다. 한 번 더 눌러볼까요? 6이 됐겠죠. 그 다음에 B라는 것을 다시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네, 값이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비트에서는 어떻게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뒷면 그 부분은 파일이 전송되고 있을 때 상태 표시 램프를 깜빡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실행된 화면에서 A를 3번 눌러줍니다. 3번 눌러주고 B를 한번 눌렀더니 LED를 통해서 9를 출력해줍니다. 그 다음은 A를 한번 그리고 B를 한번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LED를 통해서 바로 12를 출력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우리는 A 버튼을 눌러주면, 즉 입력하면 넘버라고 지정된 메모리 공간에 있는 값을 3만큼 증가해 주는 프로그래밍을 했죠. 명령한 대로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 버튼을 누른다. A 버튼이 눌렸다는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데이터를 프로세서로 보냅니다. 일부러 제가 용어를 여러 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비트의 프로세서는 CPU의 일종이라고 하였지요. 앞선 실습, 두 번째 실습에서 제가 말씀드린 중앙 처리 장치라는 말을 듣고 이미 검색해 본 수강생도 있을 것 같습니다. CPU는 Central Processing Unit, 즉 중앙 처리 장치의 줄임말입니다. 데이터는 프로세서로 보내져서 저장되고 처리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연산한다 라고도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프로세서 안에 있는 플래시 메모리와 램도 함께 연산을 뒀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된 데이터는 출력 장치인 LED로 보내집니다. 마찬가지로 변수 넘버라는 곳에 저장된 값을 읽어와서 LED로 출력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과정이 익숙해졌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광 센서를 활용한 실습을 진행해 봅시다. 이번에 만들어 볼 프로젝트는 라이트 프로젝트입니다. 빛, 광 센서를 활용한다고 했죠. 화면이 뜨면은 마찬가지로 두 개의 블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무한반복 실행이라는 블록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우지 않겠습니다. 먼저 오늘 만들 프로그램, 지금 만들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 LED 옆에 이쪽에 붙어있는 광 센서가 일정량의 빛을 받아들였을 때 만약에 그 빛이 밝다면 웃는 표정을 보여주게 할 거고 빛이 어둡다면 찡그리는 표정을 지어주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때 한 번 표정을 보여주면은 한 번으로 끝나면은 너무 아쉽겠죠. 따라서 계속해서 빛을 감지해줘. 그리고 밝으면 웃고 어두우면 찡그려줘. 이렇게 명령을 할 겁니다. 계속해서 실행을 한다라는 의미죠. 일단 처음에 시작이 됐을 때는 무표정을 보여주고 싶으니 아직 우리 시작 단계야. 무표정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광 센서를 입력하기 전에 한번 광 센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 출력. 무슨 수를 출력하나요? 여기서는 광 센서로 받아들인 이 빛 센서 값을 출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주면 여기 왼쪽에 무늬가 하나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죠. 128, 우리가 빛을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실행이 되면은 무표정 됐다가 1, 2, 8 시작하면 실행 한 번 하라고 했죠. 무표정 됐다가 빛 센서 값이 받아들인 128을 출력한 것입니다. 만약에 빛을 50으로 줄였다면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을 보이네요. 왜 그러냐면 반복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면 빛은 그대로 128입니다. 여기다가 바꿔볼게요.
시작하면 실행은 한 번만 하고 무한반복 실행은 여러 번 계속 합니다. 128, 그 다음에 또 128. 빛을 255까지 늘릴 수 있는데요. 255로 늘리면 255. 그리고 빛을 없애주세요. 그럼 0으로 줄여주면 0.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실제로 마이크로비트를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LED 쪽에서 빛을 받아들여서 이 값을 조정해서 보내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빛 센서 값을 출력하는 것은 알겠어요. 빛 센서 값을 출력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값이 일정보다 좀 밝아지면 웃게 만들 거고 어두워지면 찡그리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 논리라는 블록에서 이 조건문에 해당하는 블록을 가져와 줍니다. 조건문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 안에 있는 값이, 이건 잠시 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안에 있는 값이 참이면 실행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조건문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반복문이라고 하는 블록이랑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명령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입력에 있는 여기 A 버튼 그리고 흔들림 감지, 이것 또한 조건문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A 버튼을 눌렀다면 이 누른 게 실행이 된 게 사실이라면 안에 있는 것을 출력해라. 가속도 센서에 흔들림이 감지되었다면, 흔들림이 감지된 게 사실이라면 이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출력해라 라는 의미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만약에 이 안에 있는 값이 참이면, 즉 논리랑 같이 다른 블록을 비교하는 연산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있었던 빛 센서 값을 여기다 넣어주고, 만약에 빛 센서에 감지된 값이 0부터 255 중에 한 140 이하라면은 우리 찡그리는 표정을 할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오른쪽으로 복사해도 됩니다. 이렇게 울상 짓는 표정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실행이 됐을 때 계속 무한으로 반복을 하겠죠. 바꾸었을 때도 그대로네요. 무슨 의미일까요? 네, 한번 바뀐 이 아이콘을 다시 한번 다른 모양으로 바꾸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바뀌고 나면 얘가 140보다 작던 크던 그대로 있게 되겠죠. 물론 여기서는 동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구분해주기 위해서 무표정을 다시 넣어줄게요. 바깥에 만약에 빛 센서 값이 140보다 작다면 아이콘 오는 표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무표정으로 바꿔줍니다. 네. 무표정에서 울상이네요. 지금 128이기 때문에 140보다 작죠. 확 키워보겠습니다. 무표정. 빛이 밝아졌더니 얘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만약에 빛 센서 값이 지금 210이죠. 210이 140보다 작죠. 그럼 이 안의 값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빛은 210을 비추고 있는데 얘가 물어본 것은 140보다 작니? 라고 물어봤죠. 그런데 작지 않고 크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것을 실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작하면 얘가 한번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무한반복으로 얘가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 블록을 지나가지 않고 그대로 여기 이 부분으로 왔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내가 조금만 더 작게 바꿔보면 바로 울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울상 그리고 무표정, 다시 울상 무표정.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울상이 아니고 웃는 표정도 하나 더 넣고 싶기 때문에 이 표정을 지워주고, 만약
조건문을 하나 더 가져와 봅니다. 만약에 빛 센서 값이 여기 있는 것을 가져와서 빛 센서의 값이 140 이상이다. 여기 140 이상이다. 여기에 140은 포함이 되지 않죠. 140 이상이면 우리 웃는 모습 보여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무표정 갔다가 지금은 계속 찡그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안에 있는 부분은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을 때 반복을 계속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빛을 밝게 해주면 네,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지워줄게요. 여기서 조건문이 이렇게 또 들어갔고 이렇게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대되는 입장을 보여줄 때는 이 조건문 말고 여기에 플러스를 눌러주면 조금 더 간단하게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의미가 비슷해지겠죠. 만약에 140보다 작으면은 이거 출력해주고 아니면은 웃어줘.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140보다 작거나 큰 경우겠죠. 완전 반대. 이런 경우는 계속 움직이다가 여기서 확인을 하고 이게 참이 아니면은 이 가운데는 지나치고 여기로 넘어와서 이렇게 이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조건문은 웬만하면은 2개 이렇게 써주는 것보다는 하나로 구성을 해주는 것이 중복을 방지할 수 있어서 그게 더 좋습니다. 얘는 지워주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해보고 빛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140을 지나니까 딱 140이 된 웃는 표정이죠. 140 미만이 아니고 지금 딱 140이기 때문에 웃는 표시가 진행이 됩니다. 한번 실제로 마이크로비트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작 버튼을 눌러 처음부터 실행해 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상태에서 밝은 빛을 비춰주기 위해 손전등처럼 밝은 빛을 비추어 줍니다. 140이라는 값은 굉장히 밝은 빛인가 봅니다. 아주 가까이 가져가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D 쪽에 붙어 있는 광 센서로 외부의 빛 데이터를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저장 및 처리가 진행이 되고 LED를 통해서 아이콘을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래밍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트랙의 수업을 다양하게 들어보고 작은 컴퓨터 마이크로비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을 표현하다. 프로그래밍이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죠.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